1월 28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6.9%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국의 1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도이치방크는 미국 연준이 7월 중에 양적 긴축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건은 파월 의장이 매파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며 증시 변동성에 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노르트스트림2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청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미국 증시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다우 지수가 일시적으로 상승 전환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또 재료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금요일에 어울리는 좀 좋은 출발이 아닌가 싶었지만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밤사이 나온 자세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밤사이 나온 미국 증시 상황과 또 ETF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그리고 이혜은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강수민 캐스터, 미국 증시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1월 27일 목요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이면서 특히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오늘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60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1시간 전쯤에 마이너스권으로 잠시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5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오늘 인텔 주가가 6% 넘게 빠지면서 낙폭이 가장 컸고요. 또 보잉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뒤를 이어서 2%씩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시간 전쯤 하락 전환했고요. 편입 종목 가운데 루시드가 14%대 떨어지면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리비안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테슬라도 8%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업체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인텔이 6%대 또 AMD는 5%대 떨어지면서 나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빵주는 다행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1%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현재 9%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미국의 세 가지 경제 지표를 주시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인 5.5%를 상당히 웃돈 6.9%로 집계됐고요. GDP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주요 고용 지표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하회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1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 대비 0.9% 떨어지면서 예상을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1.8%를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유틸리티주와 필수 소비재주가 가장 흐름이 좋습니다. 뒤를 이어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계속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와 부동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또 순이익은 760%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문제가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장 주가가 10% 넘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맥도날드가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요. 맥도날드도 인건비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부담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NBC와 MBC,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소유한 컴캐스트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지만 이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권으로 현재 내려왔고요.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PU 시장의 최강자로 불리는 인텔도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고요. 다만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습니다. 어제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반독점 과태료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떨어졌고 오늘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주인 자일링스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4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현재는 잠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장 전에 중국의 반독점 당국이 AMD의 자일링스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AMD는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바 있는데 오늘장 AMD도 7% 넘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애플의 소식인데요. 애플이 6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3%로 중국에서 애플의 역대 최고 점유율이고요. 아이폰 13 판매 호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3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고요. 현재 애플은 장중에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마이너스권으로 내려오면서 1%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넷플릭스의 소식입니다.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 주식을 약 310만 주 매입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에 대해 빌 에크먼은 실적 발표 이후 필요 이상으로 떨어졌다면서 매력적인 진입 기회를 포착했다고 전했고요. 오늘장 넷플릭스가 7%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알파벳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2월 1일에 있을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알파벳의 적당한 매출 증가를 전망했고요. 오늘장 알파벳도 플러스권에 머물다가 현재 하락하면서 0.2%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JP모건은 아마존을 최선호주로 선정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마존이 이커머스 산업에서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장 아마존은 현재 0.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문제와 또 연준의 긴축 우려 이 두 가지 사항을 비교하면서 균형을 찾고 있는데 현재 WTI는 1% 조금 넘게 떨어지며 86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지지선인 1,8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1,7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엔 캐스터가 ETF 시황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오늘장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때 9.2%까지 치솟았다 지금은 약 8%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천연가스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월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또 2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자 관련 ETF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살펴보겠습니다. 티커명 유엔진 해당 ETF는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천연가스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 8%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러시아 관련 ETF 살펴보시죠.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증시를 지배한 키워드는 바로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러시아 증시를 비롯해 관련 ETF는 연일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반전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서면 답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문건의 부차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외에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자국 내 주둔하는 러시아 군대가 훈련이 끝나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루블화는 상승했고 오늘장 러시아 관련 ETF도 오르고 있습니다. 티커명 ERUS인 iShares MSCI 러시아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6.6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은가격은 현재 2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약 4.7%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해당 발언의 여파로 달러 인덱스는 97.2달러 선까지 올라 202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은가격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iShares 실버 트러스트 살펴보시죠. 티커명 SLV인 해당 ETF는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3.64%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상장된 이후 시장에서는 언제쯤 현물 비트코인 ETF가 상장될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나왔지만 최근 줄줄이 승인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금융회사 피델리티가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거절했는데요. 승인 거부 이유는 지난주 퍼스트 트러스트 스카이브리지가 승인을 거부당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시장 조작 행위를 방지하거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좌절되자 당분간 비트코인 승인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선물 비트코인 ETF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승인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티커명 BITO, 비토인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입니다. 프로쉐어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보유 자산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 선물 ETF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국채와 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상장된 건 바로 티커명 BTF, 발키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입니다. 발키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비토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고 이외에도 미 국채, 뮤추얼 펀드, 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커명 XBTF인 바네크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시죠.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ETF의 운용 수수료는 0.9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XBTF는 약 0.65%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선물 ETF 알아봤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비슷하게 부진한 모습 보였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와 외신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보와 캐스터 오늘도 밤사이에 많은 이슈들이 나왔죠. 금리 인상과 경제 지표. 네, 우선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새로 발표된 세계의 경제 지표 연달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가 의외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미국의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속보치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 6.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인 5.5%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델타 변이에 충격이 있었던 지난해 3분기 GDP 성장률인 2.3%보다도 개선된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31.4%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바로 다음 3분기에 33.4%로 가파르게 반등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전체적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21년 미국의 성장률도 살펴보면 1분기에는 6.3%로 올랐고 또 2분기에도 6.7%를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2.3%로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4분기에는 다시 6.9%로 올라서면서 2021년의 전체 GDP 성장률은 5.7%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이는 1984년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경제가 연간 2에서 2.5%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의 전체 GDP 성장률은 대략 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그리고 확정치로 세 차례 나누어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날 발표된 건 속보치로 향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늘 양과 음이 공존하는 건 세상의 이치일까요? 미국의 경제는 성장했는데 실업자들의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노동부는 지난 22일로 끝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만 명 감소한 26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계절 조정치가 반영된 수치임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6만 5천 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8만 6천 명에서 29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1만 5천 명 증가한 24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15일로 끝난 주간의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67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5만 1천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마지막 경제지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 내구재 수주가 시장의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먼저 내구재란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경제 지표로서 내구재 수주라 하면 내구재의 신규 주문을 측정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상무부는 1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9%, 즉 24억 달러 감소한 2,67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0.6% 감소보다도 부진한 수준인데요. 이로써 내구재 수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11월 내구재 수준은 2.5% 증가해서 3.2%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송기기를 제외한 12월 내구재 수준은 전월보다 0.4% 오르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또 국방을 제외한 12월 내구재 수준은 0.1% 늘었습니다. 다만 운송장비 수주가 3.9%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준은 전월 대비 증감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 세계 각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띠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은 앞으로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의 토비아스 아드리안 재정고문 겸 통화 및 자본시장 이사는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경제 재개에 대해 순조로운 흐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려는 연준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은 더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곧 2022년 한 해 동안 격렬한 매도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드리안 이사는 이러한 혼돈이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IMF가 2022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낮춘 데 따른 평가로 보여집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그룹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 채권 스프레드는 2019년 평균 수준에 비해서는 그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들의 정책 정상화로 인해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파급 위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드리안 이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많은 신흥국 시장에서 자본 흐름이 둔화되는 것을 목격했고 앞으로도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입니다.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1위는 1위인가 봅니다. 애플이 지난해 4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6년 만에 분기 기준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작년 4분기에 애플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23%를 차지해 1위로 등극했습니다. 또 비보가 19%로 2위, 오포가 17%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화웨이에서 분사한 아너와 샤오미가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이 분기별 1위를 차지한 건 2016년 4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 시장 점유율인 23%는 중국에서 애플의 역대 최고 점유율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4분기에는 중국 내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신작인 아이폰 13을 내세워서 같은 기간 판매량을 32% 늘리면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였던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집중 견제에 따른 타격으로 1년 사이에 판매량이 73%나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점유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3%에서 7%로 낮아지면서 그 입지가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애플이 자그마치 6년 만에 왕좌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화웨이의 부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한 반면 애플은 아이폰 13의 적절한 가격대 수립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호감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상위 7위 안에는 들지 못해서 점유율이 따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인 LMC 오토모티브는 지난해 전 세계의 전기차 판매량이 450만 대로 집계되면서 재작년에 210만 대에 의해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비중이 12%로 가장 높았고 유럽은 10%, 미국은 다소 낮은 3%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증권사인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미국의 전기차 비중은 2025년까지 10%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전기차 판매가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거의 10%까지 올랐고 심지어 서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디젤차 판매량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차종별로는 테슬라의 모델 3가 작년에 약 54만 대가량 팔려 전 세계 최다 판매 전기차로 등극했습니다. 또 영국의 고급차 브랜드인 벤틀리도 향후 10년간 25억 유로, 한화로는 약 3조 3,739억 원을 투자해서 2030년까지 완전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할 포부를 밝혔습니다. 벤틀리는 2025년에 첫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 신형 모델 5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중국에서도 인터넷 포털 바이두와 지리자동차가 양사의 합작사인 전기차 기업 지두에 4억 달러, 한화로는 약 4,804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